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이 합의해제가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겠죠. 특히 시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건설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고 수분양자도 계약금 정도는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자신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연대보증한 중도금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기 마련이고 수분양자는 계약금 상환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그 자체로 상황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령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까지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좀처럼 분양계약 해제의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서 다툴 수밖에 없어지죠.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에게 명백한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보니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보통 소송으로 진행되면 대법원 상고심까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제 내가 낸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특히 대부분의 분양사업이 관리형 토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경우 분양계약의 매도인 지위에 서는 것은 실질적인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이다 보니 분양계약 해제 소송의 상대방에도 신탁회사가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을 보면 신탁회사가 매도인으로 적혀 있고요. 또 분양대금을 납부하신 계좌도 신탁회사의 계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고 분양대금도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들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양계약서를 보시면요, 시공사는 하자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요, 시행사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쩌면 자력이 충분한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계약 해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들은 유한책임 신탁을 주장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설령 분양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신탁회사 자신들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판결 주문에도 동일한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은 절대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신탁회사와 시행사가 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탁회사는 어디까지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고요. 나아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 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히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유한책임 신탁을 주장하는 거죠. 법원도 신탁회사들이 분양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만 관리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진행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탁회사들은 이 판결들을 근거로 자신들이 매도인의 지위에 서는 관리형 토지 신탁의 사례에서도 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를 인정해주는 듯한 하급심 판결들도 있었고요. 즉 신탁회사 자신들은 신탁계약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자금 관리만 해줄 뿐 실질적인 분양사업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탁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주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그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당연히 그동안 납부했던 분양대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 상으로도 매도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분양대금도 신탁회사가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제한된 책임만 부담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던 사건들 그리고 또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신탁회사들은 설령 원고들 즉 수분양자들에게 해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사건들에서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여러모로 그 이유를 들어가면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최근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 제한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사용된 논리가 저희가 주장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건설회사들의 경영난 등으로 공사기한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와 상담을 하신 분들에 따르면 신탁회사 측이 수분양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입주 예정일 3개월 도과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들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이라면서 해제권 행사를 주저하게끔 만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신탁회사의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문제되는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건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경우 신탁회사들은 종전의 사례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대금 반환 책임이 제한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법원의 최근 판단 역시 그와 상반되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잘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공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금을 대입연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일수록 자력이 충분한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